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주식 사기가 너무 무서운데 주식을 꾸준히 사도 될까요? 라는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대내외적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리 때문에 그렇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금리는 5.25%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와 그 다음에 경제 중에서 그죠. 지금 물가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10%가 넘어갔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주 급격하게 미국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이제 끌어올리죠.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밑으로 떨어져서 4.9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 10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만족할 만할 정도의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IT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가, 애플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500조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가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끌어올렸는데도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더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금리를 더 끌어올려 버리면은 지금 이 미국의 IT 어떤 기업들이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왜 막아야 되는 거죠?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를 잡는 게 아니라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를 이제 막는 거, 통화량이 팽창하는 걸 막는 거겠죠. 금리를 더 끌어올리면 우리나라는 진짜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경제 침체나 위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 말이 맞습니다. 경제에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럼 주식 시장이 위기냐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음표가 좀 생겨요. 왜냐? 왜 그러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는 저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현금 있지 않습니까? 현금과 주식을 저는 과거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현금과 주식을 분리를 했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죠. 현금을 갖고 있는 거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있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위기일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주식을 투자해서 힘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식시장이 제가 굉장히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현금이나 주식이나 결국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주식 시장이 여러분 붕괴를 하면은 현금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그죠?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제 수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지만 우리나라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수출 가공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무역 적자가 생기는
큰 이유가 반도체 D램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재, 결국 사람만이 최고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열을 내고 있죠. 지금 뭐 엄청납니다. 교육열이 엄청난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금과 주식의 경계가 점점 저는 불분명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현금의 값어치를 크게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의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지금 완성차죠. 현대차, 기아차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 비중이 저는 거의 한 40%는 넘어간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부품업체, 소부장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50%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직원이 굉장히 많고 매출이 굉장히 많고 영업이익을 굉장히 크게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현금을 가지고 있나 주식을 가지고 있나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를 하면 결국 현금의 가치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야지만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채의 값어치가 높아지고 현금의 값어치가 탄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운데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야말로 투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일 때 투자를 하는 거는 이미 주식 가격이 비싸져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긍정의 요인으로서 주식을 사모아 갑니다. 근데 단순히 긍정을 하고 미래를 긍정하기 때문에 사모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고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대외적인 어떤 악재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둥 같은 기업들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현금의 값어치도 어차피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터디 때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판사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그죠? 미래에 대한 긍정으로 주식을 꾸준히 그러니까 화폐의 값어치를 떠받치는 그러한 주식을 꾸준히 사모아가는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거 몽땅 주식으로 살까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세상은 발달할 것이고 우상향을 한다는 그죠? 어차피 우상향 하지 않으면 현금도 어차피 값어치가 없거든요, 여러분. 화폐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상향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현금의 가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과 주식으로 봤을 때 이 경계가 점점점 모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화폐를 떠받치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모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긍정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사모아가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여러분 원래 이렇게 험난합니다. 험난하고 굉장히 뭔가 좀 대담하고 좀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남들보다 자본주의에서 조금 더 뭐랄까 좀 우위에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이 뭐 쉽지 않은 과정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